형 땡겨. 서서 당겨도 돼. 할 수 있어요? 아니 도와줘야 돼. 자, 서서 돌릴까? 여기. 요거 뒤에 있는 거 이거. 네, 그걸 이쪽으로 돼.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 돼요. 나를 잡고 어깨 잡고. 자, 이렇게. 네, 잘 맞추면 돼. 엔진 소리가 땅을 뒤흔듭니다. 모터를 단 남자가 전력 질주합니다. 상승기류 덕에 고도를 서서히 높입니다. 하늘을 나는 사나이. 한 남자가 풍경 속으로 사라집니다. 세상은 모터의 힘으로 되는 게 많습니다. 어우, 송화가루. 지금이 할 줄 알죠, 지금. 옛날에 여기 논이었는데, 제 13살 때, 83년도에 여기가 활주로로 바뀌었어요. 임시비행장이에요, 임시비행장. 그러니까 뭐, 전시라든지, 뭐, 그렇게 긴급할 때 쓰려고. 영경아. 아, 알구나. 누구? 아, 맞네. 야, 이거 저쪽 큰 집 맞을까, 이거? 이 원래 우리 불에 짓는다 이거. 아, 빌려가지고? 다 뽑아가나? 올해 니는 몇 평 심었는데? 한 5,000평? 5,000평? 아이고. 마늘 농사 짓는 어머니 허리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집에 오니 어수선한 건 여전한데요. 간만에 들린 고향집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딱지 나왔어. 이런. 역마살 신병문. 맨날 딱지야. 올해만 벌써 3번째 과속입니다. 여수의 밤이 소란합니다. 항구는 늦도록 손님을 맞이합니다. 언제나처럼 떠나는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화물 차량도 줄지어 섰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 선적도 거뜬한 대형 여객선이 분주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병문 씨 통과입니다. 한국을 발견하러 제주도로 갑니다. 밤 한가운데 불 밝힌 터미널. 쉴 새 없이 제주로 향합니다. 이 새벽에 차까지 끌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제주도 촬영하러 갑니다. 패러글라이딩에 모터를 달고 비행하는 모터패러. 하늘 위를 날면서 사진을 찍는 남자 신병문 씨는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은 2012년에 찍은 제주 한림 금능해변입니다. 항공 촬영하러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야 돼서 부득이 이제 이 시간에 운행하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가고, 그다음 완도도 가고, 그다음에 목포도 있어요.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타고 갑니다. 사람이 많은 3등 객실은 구석자리가 명당입니다. 미리 챙겨온 베개와 이불을 깔고 능숙하게 잠부터 청합니다. 한두 번 누워본 솜씨가 아닌데요. 삼 등 완행 여객선에 취침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비행할 때 쓰는 앱, GPS, 예. 고도도 나오고 속도도 나오고 여기가 고도가 나타납니다. 고도. 지금 바다 위에 있어가지고 배니까 그 해수면 정도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바람 방향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비행한 동선 궤적도 나와요. 족발이 왔어요. 여객선 야식으로 족발을 택했습니다. 그 어떤 땅을 찍습니까? 지금은 이제 유체가 지금 가장 최적기라서 산망산에 있는 유채밭하고 그다음에 성산 일출봉 주변하고 그다음에 가시리에 지금 유채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를 주로 찍을 겁니다. 신장님 혹시 하늘 이리 날아다니고 그러면 멀미 같은 거 안 해요? 멀미요. 처음에 이제 배우고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좀 많이 있었죠. 조금은 있었는데 뭐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멀미 정도는 안 합니다. 베테랑이 된 거네. 날아다니는 거는 베테랑이라고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나르는 것이 땅과 겨루어서 이긴 적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언젠가는 추락할 수 있는 게 하늘을 나르는 것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제주 아침을 맞습니다. 잠 설친 시간을 보상하듯 푸른 제주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번이 7번째 방문입니다. 비행이 수월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요. 뜰 곳과 내릴 곳을 먼저 물색합니다. 여기서 이륙하면 되겠어. 야, 여기 이륙장 좋네. 땅 보는 눈썰미가 좋아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딱이네, 딱. 이륙장으로 딱입니다. 저기가 사산평화공원이에요. 제주 오면 꼭 한 번은 좀 들려봐야 돼, 저기가. 제주의 역사를 진짜 억울하고 암울했던 역사를 알 수가 있어, 저기 오면. 이륙장을 점 찍어두고 구자로 향합니다. 몸국? 네, 몸국하고 돼지 두루치기. 일하면서 들밥처럼 이제 와서 먹던 식당인데 몸국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순댓국에 모자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순댓국에 모자반. 메밀가루 때문에 걸쭉해서 그렇고 순대를 메밀가루 이렇게 담아요 원래. 순대를 서비스로 받은 병문 씨의 숟가락이 바쁩니다. 담백하고 구수해요. 저는 제주도에 오면 꼭 이걸 먹습니다. 밥 먹다가도 수시로 그가 확인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주의 바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닷가 쪽, 북쪽 바다와 남쪽 바다는 지금 바람이 센데 한라산에 막힌 이쪽 표선 부분은 바람이 지금 약한 걸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생각해서 파악하고 비행하는 데 참고를 합니다. 비행을 하기 전 바람부터 확인하러 갑니다. 풍차 팔랑개비가 우렁찹니다. 눈으로 바람을 확인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인데요. 채도 높은 유채를 렌즈에 담습니다.
샛노란 봄이 달려옵니다. 고향인 남지 유채하고 여기 제주 유채하고 비교해 보면 남지는 강가에 펴서 길게 강 따라서 길게 펴서 여기는 바람이 센 데니까 풍차가 배경이 일부 돼주긴 하네요. 그럼 내일 비행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뭐 기상 예보는 좋다고 나오니까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채와 벚꽃이 나란히 반깁니다. 올레 길가에 있는 아담한 산장. 제주에 오면 한 번씩 찾는 곳인데요. 아지트 같은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떤 일이세요? 놀러 왔죠. 놀러 왔어요? 돈 벌어 왔어요. 들어오세요. 네. 바깥은 봄인데 산장은 아직 겨울이 타고 있습니다. 취미가 맞고 사는 게 비슷해 가끔 생각을 나눕니다. 제 육지에서 이제 제주도 내려오면서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던 분이 저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길러보면서 살아라. 친절, 봉사예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으면 되게 있어 보여.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작년에는 사실 제가 쉬는 날마다 제주도가 계곡이 좀 적으니까 한라산에 숨은 계곡이 없는지 그래서 쉬는 날마다 뭐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 때까지 계곡 찾아다녔어요. 아까 계곡 얘기하니까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유심히 봐요, 계곡을. 네, 계곡이 이제 한라산 자락에서 쭉 저 네. 바다로 남쪽으로 주로 네, 그렇죠. 쭉 뻗어 있잖아요. 보면 제일 유명한 게 서중천도 있고 효돈천 효돈천. 뭐 이랬는데 그 보면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어. 있어요. 네, 큰 웅덩이가 그걸 있어. 찾고 다니는 거. 그리고 큰 웅덩이가 있으면 절벽도 약간 있어. 네네.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사람 흔적도 거의 없고 물도 맑고 심지어는 뭐 꽤 깊은 곳도 있고. 네. 한라산 이야기에 양초가 모두 녹아내릴 때까지 두 사람 대화는 쌓여갑니다. 하늘과 땅이 내어주는 풍경에 반해 9년째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경사진 땅에 계단식으로 만든 다랑이 논인데요. 자연을 극복하고 사는 풍경은 다른 듯 닮아 있습니다. 발밑으로 우도가 보입니다. 넓게 펼쳐진 섬은 한 프레임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데요. 가장 근사한 각도를 찾습니다. 비행은 바람이 관건입니다. 표선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낙하산이 길게 누워 대기 중입니다. 초속 5m의 풍속, 남동풍. 이륙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최소 직선거리 100m는 넘어야 뜰 수 있습니다. 첫 비행을 향해 달립니다. 순간 시속 30km. 맞바람을 밀며 땅을 찹니다. 저기 라이즈란 게 있는데 그 라이즈를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많이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이륙을 못했어요.
그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 손상이 입었습니까? 예, 한쪽이 날라갔어요. 비싸지 그러면. 이거요, 한 45만 원 합니다. 그래서 부러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겠네. 이틀 일당 날라가죠. 손상된 날개를 갈아 끼웁니다. 한 번 비행에 실패하면 컨디션 조절을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신병문 작가만의 비행법인데요. 있는 곳이 잠자리. 장소 가리지 않고 잠을 청합니다. 철저하게 비행을 위해 움직이는 동선. 그가 기다리는 것은 바람입니다. 보드라운 바람이 표선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중력을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표선 상공 100m. 과감하게 고도를 높여보는데요. 시속 40km. 바람 좋고 미세먼지 보통 수준. 표선에 온 지 이틀 만에 제대로 된 바람 맛을 봅니다. 유채밭이 다가옵니다. 땅에서는 향랑개기, 하늘에선 병문 씨가 축제를 즐깁니다. 내 얼굴 한 봐요. 새보다 높이 난 남자의 얼굴. 미세먼지 같은 거라든지 찬바람 맞으면 따뜻한 게 그립기 때문에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목욕탕이 별로입니다. 일주일에 2-3지역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8개 도, 6개 광역시를 바람처럼 넘나듭니다.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삼방산이 우뚝 솟았습니다. 웅장한 비경에 한참을 보는데요. 역시 비행 생각입니다. 삼방산에서 코다을 거리, 사계리 해변. 모래가 많다 해서 사계입니다. 여기 조금 산만하네. 요모조모 포인트를 뜯어보는 병문 씨. 삼방산에서 조금 더 멀어지기로 합니다. 눈으로 거리를 먼저 측정합니다. 윈드색으로 바람 방향을 확인합니다. 또 여기 사계리 해변도 많이 바뀌었어요. 가게들도 많이 들었었고, 여기 해안 사구도 보니까 전에는 잘 보존됐는데 지금은 많이 깎여 나가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볼까요? 비행은 준비가 반입니다. 오늘따라 이 녀석이 더 무겁습니다. 좋기 20가닥이 넘어 보이는 조종줄. 방향을 잡고 힘을 불어넣습니다. 길이 11m. 나일론 재질의 낙하산을 띄웁니다. 윈드색이 알려준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내립니다. (9년지기) 친구를 등에 업습니다. 오늘이 700번째입니다. 비행은 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낙하산이 일어섭니다. 양손으로 고도를 조율하는데요. 바닷바람이 예상외로 거셉니다. 아, 이것 봐라.
오른쪽은 찻길인데? 가속 페달로 수습합니다. 그거 나를 때 네. 뭔가가 좀 불안해 보이긴 하던데 왜 그렇지? 땅이 뭐 좀 꺼진 부분이 있었나? 바람이 아니면 좀 와류가 있나 보다. 저 이렇게 불렁불렁 하니까. 위험을 동반하는 비행. 뭐 다치기도 하고 뭐 가벼운 타박상 정도 있기도 하고 뭐 심하게 다친 적도 있긴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데 타박상 갖고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활공이라 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특별하지 않으면 뭐 가볍게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진을 하다가 이제 항공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것을 배웠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매지 않고는 이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카메라 없이는 뭐 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땅과 하늘을 기록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한 작업. 비행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습니다. 신작가 덕분에 사계리를 하늘에서 보는데요. 보기가 참 예뻐요. 검은 돌과 모래와 그다음에 사구에 덮인 짠디 같은 식물들이 있어서 참 예쁜데 오늘은 역시나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모터 패러글라이더 포토그래퍼에게 미세먼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비행을 접기로 하는데요. 발이 땅에 닿기 전까지는 지상 1, 2m도 하늘입니다. 바람이 용심을 부리면 방향이 비틀어져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비행은 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아따 짧다. 예. 700회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긴장도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날이 저무는 협재 해변. 신병문 작가의 단골 숙소입니다. 야자수가 울창한데요. 한 평짜리 해안가 여인숙이 뚝딱뚝딱. 일몰은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세간살이가 하나둘 도착합니다. 이 시간대의 일상은 늘 비슷합니다. 병문 씨는 사진 3배경입니다. 제주는 비행할 만 나는 땅인데요. 낮은 비행부터 높은 고도까지 탐나는 땅을 품었습니다. 요건 언제 찍은 거지? 하늘이 괜찮았네. 밀레의 만종 같은 풍경. 제주 중산간 오름입니다. 아침 비행 중에 우연히 득템한 사진. 마치 하늘이 두 개인 것처럼 아득합니다. 제주의 60년대를 보러 왔는데요. 물이 귀하던 그 시절 바닷물에 빨래를 합니다. 항공사진에서는 못 느꼈던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브레이크를 잡은 채 촬영을 합니다. 망망대해 위에 혼자입니다. 비행도 고독을 견디는 일입니다. 외로운 시간을 버틴 만큼 땅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양식장은 구경할 게 많습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본 바다라서 이런 물색이 나오나 봅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도화지 삼아 해산물을 키웁니다. 좋았던 기억이 스멀스멀 밀려듭니다. 그럼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어떤 겁니까? 뭐 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지나친 토목 사업? 뭐 그런 것도 사실 조금 그렇긴 해요. 하늘에 떠 있는 게 조금 힘들었던 순간인데요. 녹조 위에서 고립된 인간의 슬픔을 봐야 했습니다. 태양을 듬뿍 머금은 카라멜 톤의 터치가 선명합니다. 토목공사가 낳은 변색입니다. 자연은 아낌이 없습니다. 신병문의 작품이 증명합니다. 비행한 지 2시간. 땅 구경하다 보면 금방입니다. 오늘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니 한라산 자락을 따라 걷는 길. 전체 80km입니다. 물이 흐른다는 수학길을 골랐는데요. 돈내꽃 탐방로에서 사려니 숲길 입구까지 17km 구간입니다. 장돌뱅이답게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정상에 물이 차 있어서 물오름이라고 하는데요. 1년 내내 물이 차 있는 물차도름. 아부오름은 둥근 삼나무 숲이 앙증맞습니다. 오름은 보통 300m 고도면 찍을 수 있습니다. 윗세 오름은 1700m까지 올랐는데요. 인간의 손길 닿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제주가 보입니다. 인간이 모터패러를 타고 날 수 있는 최고 고도는 3000m인데요. 신 작가는 이 사진을 2300m 하늘에서 찍었습니다. 벚자월이라고 있어요. 벚자월. 제주에만 있는 특별한 지형인데 제주 원시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아닌데 원시림이 있는. 하늘을 날다 보면 숨은 보물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문도지오로. 전체를 보면 이제 하트 모양이라 가지고 이때 눈이 번쩍 뜨였어요. 발견하는 재미는 짜릿한데요. 해산물 파는 안악들이 옹기종기합니다. 파도가 깎아놓은 아찔한 절벽 위에서. 신선이 살 것 같은 차기도. 오랫동안 금단의 섬이었습니다. 우도는 전체가 그냥 돌담이 있어서 아기자기한 모습. 하지만 신 작가의 사진을 따라가다 보면 거무튀튀한 절벽을 만납니다. 검은 모래라는 뜻의 검멀레. 작정하고 드디어 찍었습니다. 웨딩 촬영지로 인기가 많은 함덕해변. 병문 씨 관심은 딴 데 있는데요. 함덕이 낳은 자식, 백사장 그림입니다.
꼭 갯벌이 모래 갯벌인데 꼭 서해 뻘갯벌하고 이렇게 모습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무 가지처럼 위에서 보면 이게 큰 나무로 보일 것 같아. 해발 200m에서 겨울바람을 뚫고 갯벌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서해 갯벌은 언제나 그의 비행세포를 자극합니다. 바다 위로 연탄재가 깔리고 울긋불긋 사람들이 흥에 겹습니다. 이날을 기다렸다. 신작가의 항공사진도 바닷길도 물 만났습니다. 바닷바람이 심술났나 봅니다. 비행 계획은 내일로 미룹니다. 목욕살은 추천해드립니다. 제주도에 오면은 흑돼지 많이 먹습니까? 비싸서 많이 못 먹어요? 어쩌다 한 번씩 먹지? 육지 돼지하고 제주 돼지하고 차이가 납니까? 깔끔하죠. 쫄깃하고. 예, 바람이 좋아서 오늘 촬영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행은 김영 해변이 이륙장입니다. 근데 제 엔진은 이게 포사이클이다 보니까 한 3리터 먹어요. 그래서 시간당 3리터니까 2시간 정도 탈 거기 때문에 6리터 넣고 여분이 좀 있어야 나중에 시동이 안 꺼지기 때문에 한 7.5리터 정도 넣으려고 그럽니다.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항상 긴장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에 어그리가 진 것처럼, 왜냐하면 이륙할 때 조금 신경 쓰이거든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어제 밤에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조금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비행은 오롯이 혼자의 몫입니다. 컨디션 난조를 딛고 오르는데요. 아무래도 모터 소리가 살짝 다릅니다. 30km를 달고 흔들리는 와중에 사진을 찍는다? 코스가 맞을까요? 뭔가 모터페레를 타고 네. 이렇게 이제 사진 작가 활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까? 한 사람 정도 더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거 말고도 드론도 하고 영상도 찍고. 신병문 작가는 국내 항공사진 1세대입니다. 비행을 하다가 왜 빨리 내려왔습니까? 바람이 예보하고 다르게 좀 세서 그냥 포기했어요. 1년 중 비행 가능한 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바람을 감지하는 직업. 수시로 변하는 풍속 탓에 오감은 언제나 비상대기. 뒤에는 이렇게 짐이 다 꼭 필요한 겁니까? 그거요. 뭐 한 달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짐 나오면 한 달씩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짐들이 많이 필요하죠. 일단 한 달 입을 옷, 그다음에 카메라 장비, 그다음에 세면 도구, 그다음에 치사 도구. 뭐 그러니까 짐이 많네요. 캠핑카로 이리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저도 텐트에서 자면 되니까 굳이 그 큰 차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로 할 겁니까? 오늘요, 각재기국 아세요? 각재기국. 각재기국이 뭡니까? 정갱이를 가지고 국을 끓인 게 각재기국이라 그럽니다. 그걸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면 갈치국을 먹을까요? 하늘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다 찍은 사람이.
물론 이제 헬기를 타고 좀 몇몇 지역을 찍은 경우는 있지만 이제 헬기는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찍기는 힘들고 일출과 일몰, 빛이 가장 정직할 때입니다. 이런 아침에 보면 해가 이제 뜨고 이렇게 빛이 산란되기 시작하면 골짜기마다 이렇게 안개가 조금씩 필 때 산이 이렇게 몽실몽실 중첩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쁘죠, 아침에. 이제 목표를 이렇게 정했죠. 한 10년을 하면 다 찍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목표를 다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하늘은 여전히 좁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각 도별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대형 탄형으로 해서 정말 이제까지 누구도 못한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아 해발 1000m 상공을 찍는다. 드론과는 또 다른 맛이 있는데요. 하늘을 날면서 쭉 가면서 찍고 또 이렇게 한 100km, 80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찍어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 하늘 장돌뱅이 신병문. 아직 돌아다닐 하늘이 많습니다. 텅 빈 협재 저녁. 오늘도 협재 여인숙에 잠자리를 펼칩니다. 고독도 익숙합니다. 적막한 해변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 옆에 나란히 눕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울릉도로 향합니다. 오밀조밀한 마을 풍경부터 빛나는 암석들이 그를 부릅니다. 지금 해안 절벽인데 절벽에 지금 카약이 지금 한 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카약을 타면서 찍은 겁니까? 요거는 카약 타면 찍은 거 아닐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낚싯배를 타고 가면서 찍은 거예요. 뒤따라가면서. 모험을 즐기는 뜻맞는 친구들 30명과 함께한 그날이 생생합니다. 항공사진 어디 찍을 데 없나 신작가의 마음은 하늘을 뱅뱅 돕니다. 주상절리 바위에 구멍이 났습니다. 마치 코끼리 등짝 같습니다. 신작가는 이 돌의 질감을 모터페러로 만지고 싶습니다. 배, 풍, 그러니까 바람을 기다린다는 곳이래요. 여기가 이제 온폭 파연 이렇게 쏙 들어간 자리인데 옛날에 그 돛담배 시절에는 바람 방향이 맞아야 육지로 오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었대요. 이 모터페러를 타고 울릉도를 찍은 건 없습니까? 아, 여기는 찍기가 힘들어서 아직은 안 찍었어요. 나중에 이제 마무리 다른 지역 다 찍고 마지막 다시 독도행 배에 오릅니다. 아, 여기 한번 봐주세요. 같이 온 탐험대에게 솜씨발이 좀 합니다. 가자. 뭐야?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서 사전 답사차 배를 타고 가서 이륙을 할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100m짜리 모터페러 이륙장을 찾아야 합니다. 저기 선착장에서 허가만 내주면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가 제법 길게 나오네요. 여기 독도 정상입니다. 굉장히 아름답네요.
오늘 날씨가 비교적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이 날씨면 이 바람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신 작가는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자신감을 얻고 출발합니다. 인구 41만 명의 해운대구. 푸른 모래와 조개구이로 유명한 청사포입니다. 아,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이거는 다르게 생겼네요. 일반 탑차가 아니구나. 부산에 사는 지인이 조그마한 갤러리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사진을 좀 걸어두고 싶다고 네, 하셔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가로 2m짜리 사진은 그가 애정하는 애장품입니다. 이쪽은 고령이에요, 고령. 이쪽 합천인데 이것도 뭐 알고 간 건 아니고 우연하게 가야산 자락에 비행하다가 이게 사진 한 컷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컷을 찍어서 붙인 건데 이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제자리 돌고 또 돌고 실패하면 또 돌고 그렇게 해서 찍은 게 이겁니다. 또 배 있어, 배. 여기 지금 여기 아줌마예요, 아줌마. 여기 지금 이거 감태거든요. 바다에서 파래 같은 거 그거 다 이게 긁어 모으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팔거든요. 청사포가 먼저 작품 구경합니다. 1층에 이걸 걸까요? 1층 복도에? 넓은 공간이 이렇게 액자 속에 담기니까 좀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고. 뭐 몇몇 군데 이렇게 뭐 호텔하고 요청이 있으면 작품을 판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전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어서. 하늘 작품이 첫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터패러를 탄 병문 씨. 고향 하늘에서는 더욱 자유롭습니다. 남강 낙동강 합수 지점에서 창녕에 봄을 찍습니다. 모터패러로 고향 땅을 밟습니다. 홈그라운드라 비교적 가벼운 착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날개. 최적화되어 있잖아. 안 들어갈까 여기? 높이가 낮았어. 뭐합니까? 다 뽑았는데. 이건 뽑는 게 아니야. 예, 뽑으면 힘드니까 잘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낫다. 옛날만 그거는 참말로 안 뽑히고. 너무 지금 멧돼기를 심었는데. 몰라, 제가 한 7구인 송을. 7구요? 많이 심었네. 아이고, 다 잘라고 이걸. 어머니의 휘어진 등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왠지 여기 이 자리만 앉으면 기분이 좋더라고. 애착 자리에 앉아 사진을 엽니다. 여기 낙동강, 이게 남강이에요. 남강은 녹조가 별로 없어. 근데 낙동강은 녹조가 많아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다 비친 거예요, 이게. 이게 녹조가 심할 때인데 내가 찍은 거고, 날아가는 걸 찍은 거고, 이제 강물인데, 같은 강물인데, 이거는 반사가 없는 거고, 이건 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녹조가 있는 물이야. 이게 남강물이고, 이게 낙동강물이에요. 항공사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강의 실체. 이게 지금 남지 철교인데 이걸 보면 물은 흘러야 된다는 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대학 다닐 때부터 전공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찍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땅에서는 많이 다녔어요.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안 가본 곳이 별로 없어서 이제 새로운 느낌이 없는데 땅에서 찍은 만큼 하늘에서도 구석구석 다 찍어서 체계적인 정리를 한번 하는 게 그 인화된 사진으로 봤을 때 다시 봐도 잘 찍었다 싶은 뭐 그런 작품들은 뭐 어떤 것들입니까? 이거 이제 동강인데 여 밑에가 동강이에요. 동강을 찍으려고 비행을 했는데 이 구름이 안 거치는 거야. 그래서 이 구름 위에서 그냥 1시간 동안 뭉뭉뭉 떠다니다가 해발 한 1100m 이렇게 아마 올라갔을 거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구름 뚫고 올라가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초보 시절이라서 그렇게 올라갔지 이제는 그러라 하면 더 겁이 나서 못 올라갈 것 같아. 최고 높이 올라간 거는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한라산 찍을 때인데요. 그러면 최소한 2000m 이상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주변까지 나오려면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난 모르고 이제 계속 이제 비행을 해서 또 사진을 생각하면 더 올라가 보고 하다 보니까 한 2300m까지 가더라고요. 그 2300m 가니까 얼추 제가 원하는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호기심에 한번 더 올라가 볼까 이런 생각에 욕심을 내보려 하다가 다시 짐을 챙깁니다. 마늘밭은 언제나처럼 그를 배웅합니다. 떠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하늘의 희로애락을 압니다. 여유도 생기고 살도 붙었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10년인데 만 10년은 이제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찍고 이제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는 한 그는 날 것입니다. 촬영한 것을 책으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가서 한 나라씩 찍어볼 생각입니다. 한국에 10년이면 세계면은 그럼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한 나라를 한 1년 정도 가서 살면서 그 랜드마크 위주로 해서 찍어볼 생각입니다.